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30회입니다. 530회를 하는데 그 오타 김동기 1차 530회를 하면서 그 1차 기출 해설서 있잖아요. 31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등기를 해놨습니다. 오타도 잡으면서 해설 보완하고 그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책이고요. 기출 해설서하고 80선하고 이론서 있잖아요. 이론서하고 세 분이 이제 거의 나가고, 여기 지금 서술행은 지금 보완 중입니다. 이 서술행 보완 책을 1차 기출 해설서에 한 50페이지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강의한 그 유통 구조라든지 등등을 지금 해가지고 했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다운 카페에 들어가면은 지금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 이제 20일날 강의하는 걸 올려놨고요. 조금만 더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네, 좀 더 올려야 잘 보이네요. 네, 이 정도 올려놔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20일날은 요번에 거의 1차가 진도 다 나가기 때문에 2차도 같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법령을 좀 올릴 건데, 오늘은 원래 법령을 하려고 했는데 법령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1차 수범사 기출 해설서 보완을 올려놨습니다. 31페이지부터거든요. 31페이지부터인데 오타가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학 교수 책하고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오타가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한목이 오늘 잡으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3페이지네요. 33페이지 식염 소금이 이제 있네요. 30페이지인가요? 예, 식염하고 이제 소금 연장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염이 뭔가, 식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요, 이 식염이라는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일염, 제재소금, 용웅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식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식염은 우리가 다 다르죠. 식염이란 해수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해수를 결정하거나 정제 결정한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지가 뭔가, 이제 염장품에서 염지가 있거든요. 염지란 이렇게 있죠. 원료 유기에 식염도 들어가죠. 염지 촉진제 등 염지제를 첨가해 일정 기간 담가 놓는 제조 공정을 말하고, 식용말에 의한 소금절임과 구별하여 쿠어링이라고 부른다. 제품의 품질 양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많은 관계로 식용 가공상 중요하고 필수인 공정이다. 염지에 의해서 초래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염이 있고 염지 효과는 요 밑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식염 정의를 다시 해놨고, 염지 효과 이거에 있습니다. 염지 효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식염
또는 염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호가만 알면은 2차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이는 경향으로 인해 식용만으로 인한 충분하지 발휘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걸 수산물에 보면은 수분이 많죠. 수분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제 염장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삼투압 작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금이다. 이런 식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식용까지 깊이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데 이제 보면은 소금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소금에 보면은 어디가 있는데 김용인 이제 연수 받을 때 9월 15일에 연수 받을 때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소금에 대한 범위가 딱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하기로 하고요. 또 오늘 진도만들도 먼저 빼겠습니다. 여기는 오타가 없는데 이제 오타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보완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금하고 관계돼 가지고 염장법이 이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됩니다. 염장법. 그래서 이제 염장법에는 사후 변화 중 자기소와 염장법의 관련, 그리고 이제 자기소와 염장품과 또 뭡니까 발효식품의 관계. 발효식품의 관계는 어육의 분해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 한번 1차 기출이 되었습니다. 염장품의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염장품이란 어체를 전치리한 수산물을 소금을 가하여 수분 함량을 줄여 만든 제품을 염장법, 염장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품이니까 염장품이 되겠네요. 말한다. 이때 염장을 하면 삼투압 작용으로 탈수가 되고 맛 조직감, 저장감이 향상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소금은 옛날 했던 우리 조선 또는 그 전부터 많이 썼겠죠. 같은 거죠. 그래서 방법은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 특수물간법 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염장법은 자기 소화에 생사 해당 작용 수산물 합에서 사후경직 해경 자기 소화에 관계됩니다. 어제까지 강의한 건 뭡니까?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당작용이라는 것은 ATP가 감소되면서 젖산이 생성돼 가지고 산의 증가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렇다 보면 pH와 관계도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호소작용,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자기소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기소화를 개입해가지고 어떤 더 진행을 막는 것이, 억제하는 것이 염장법, 염장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화에 관여하는 호소는 펩티드 아미노산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염장법의 종류에는 마른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의 무게의 20-30%의 소금을 양을 가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염장이 잘못이 그 피해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직접 소금을 뿌린답니다. 마른간법은. 물간법은 식음에 놓인 소금물에 담가서 침지해가지고 주로 하는데 소형의에 쓰이고요. 이때 물간법에는 접촉되지 않아서 산화가 적고, 그리고 어체에 직접 소금하고 접촉되지 않아 가지고 산화가 적고 소금 침투가 균일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계량물간법은 단점을 보완해서 누름돌을 이용한다는 게 계량물간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물간법. 이제 단점은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것은 1차 할 때 1차 문제를 보면은 나오니까 그래 된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마른간법은 피해가 부분적으로 이다. 물간법은 피해가 되면 전체 다 피해가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걸 보완한 것이 계량물간법이고요. 특수 염장법으로는 배납, 염수, 주사법, 압착 염장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하고 이제 어체의 접촉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체와 소금의 접촉 방법에 따라서 특수 염장법 이런 식으로 결국 이거는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 같은 것은 소금을 어떻게 어체에 이제 뿌리느냐 아니면은 침지하느냐 이런 개념이지만 특수물간법 개념에서는 어체와 소금의 접촉 방법으로서 나누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경희 교수 책에도 있지만 고등학교 책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책을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이경희 교수 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책에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납 연장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납 연장법이란 것은 긴밀히 밀폐할 수 있는 용기에 식품을 넣고 용기 내에 감압하여 식품 내에 녹아있는 기체를 제거한 후 염수를 주의하여 물관한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일단 1번 읽어보면은 급속 염장법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염수주사법입니다. 대응의에 쓰겠죠. 주사한 후 일반 염장법으로 염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육내부에 신속히 식용을 침투시켜서 염장기간을 3분의 1까지 줄인답니다. 염수염장법. 이 염수염장법을 보면은 그거 있죠. 하루 이동할 때 보면은 또는 그 질병을 치료할 때 주사로 침지해가지고 주사로 나가지고 하는 게 있죠. 어떤 그 질병 방지할 때 큰 대응어 같은 거는 주사로 개별로 질병 방지하는 방법이 있죠. 주사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고, 그다음 압착 염장법입니다. 압착 염장 마른 간을 한 다음 식염수를 주입하여 물관하는 것을 압착에 마른 간을 한 다음 식염수를 주입하여 물관한다. 식염을 침투하는 후에 염수에서 건져서 적당히 가압한다. 이를 가잉의 염분을 수분과 함께 밖으로 압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압착 염장법이라 하네요. 그 다음에 염장 중에 수산물의 품질 변화. 염장 중에도 일단 미생물이 발육하겠죠. 그래서 염장품에 뭐 여름에는 그 어떤 붉은색의 어떤 그 색소군이 이제 생겨가지고 변화가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호염성 세군의 이제 사르시나스 소하고 수도모나스 속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적색 색소로 변질되는 그 세군이거든요. 이걸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장품 소금 농도가 낮으면 자기 소화가 일어나 육질이 연해지기도 한다. 또 소금 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세군에 의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저온 저장 유통하여야 한다. 또 이는 여름철에 염장법에서 적색 색소 생성인 고염성 세군으로 사르시나소, 수도모나스 속과 같이 해가지고 이런 세군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염장품에서 적색 색소가 일어나가지고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사르시나소, 수도모나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이게 저온 같거든요. 저온성 세군 같거든요. 적색 색소로 변화시키는 부패를 변화시키는 종류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정정을 했고요. 근데 염장품 내용을 이제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이 염장품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제 봄에도 측정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도 측정 같은 건요, 물관법을 보통 많이 쓰던데요. 원래 그런 순도가 좋은데 물관 중 소금의 농도, 이게 또 여기 이제 오타가 났네요. 수로가 넘어갔는데 물관 중 물관법에서 많이 쓰거든요. 물관법을 쓰면은 물관법에 소금을 이제 아까 전에 식염에 이제 담간다 했잖아요. 그죠? 소행어야 식염에 놓인 소금물에 담가서 침제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금의 비율을 따지는 게 봄에도입니다. 봄에도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게 비중계로 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정액보존계는 물보다 무거운 용액의 비중을 측정하고 경액보존계는 물보다 가벼운 용액에 측정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산이 있더라. 이 정도까지 하면서, 이제 노량진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의 변화 과정 화학적 상세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어디 다닌 친구가 이제 김경희 친구 있는데 이 친구하고 같이 오늘 내가 했습니다. 해당 작용, 수산물은 살아있을 때, TCA 사이클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ATP가 움직이고, 자, 그렇게 되죠. 근데 죽어버리면은 ATP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겠죠. 정지됐는지. 그러고 나서 저산이 생성되고, 그 다음 미생물이 발육하고, 미생물이 화학작용해갖고, 그 화학적 작용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소화에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면서 부패로 넘어가죠. 이런 걸 지금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가공식품의 보존 방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수산물을 보면 여기 보면요, 식품을 냉장하면 저장성이 커지는 이유는 산화 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냉장을 하면은 산소의 어떤 활성화가 약해지면서 이제 산소하고 접하는 걸 줄여들겠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그러니까 산패 방지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억제되니까 저장성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가공품의 식품의 보존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중에 이제 품질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미생물에 의한 품질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저장을 하다 보면 식품이 ATP가 감소되면서, 저산에 생성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미생물이 이제 미생물이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변화된다. 그 다음 화학적 변화가 있고요. 화학적 변화로는 지방질 식품의 저장 자동 산화가 있고, 산패. 단백질의 분해 요소인 펩티드 아미노산의 자기 소화에 작용하여 조직 연화든지 부패 촉진을 하는 것이 있고요. 등등을 이렇게 나누는 게 화학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 작용 중에서 4번 갈변 현상이 나옵니다. 호소적 갈변인데, 갈변 요소인 티로시나제에 의한 아미노산 성질인 티로신이 새우 등에서 검정 색소인 멜라닌으로 변하는 것이 호소적 갈변 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흑변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성 앙산 나트륨 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품에 침지한 후 냉동 저장합니다. 그 다음 비호소적 갈변이 있습니다. 비호소적 갈변은 식품의 성분 간의 반응에 의해서 갈시가 되는데, 이제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 메밀러드 반응 등이 나타나고 대안으로 골드 체인 등으로 활용하는 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저장 체계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너무 이렇게 책을 줄이다 보니까 양이 작아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답답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의 함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의한 어떤 변화입니다. 동결 어류의 해동 시 육질이 스펀지화 된다든지 다공지라 스펀지화 되죠. 그 해동 시 변결점이 녹아서 수분이 육질이 흡수되지 못하는 어떤 체액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드립이 현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장 온도의 변화로 포면 경화 현상, 지질 단백질 변성, 분해 촉진 등이 일어나는 것이 물리적 변화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프리전, 요도 지금 못하네요. 프리전인데 G인데 G인데 N으로 됐네요. 프리전 번 냉동해라는 것이 이제 3회 2차도 나왔지만, 이제 읽어보면 동결식품에 포면에 얼음이 성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동결할 때 건조되겠죠. 건조되면은 그러니까 동결 상태에서 기체로 날아가서 성화가 되면서 다공질 조직이 구멍이 빵빵빵 납니다. 형성되어 동결식품의 외관이 손상되고 색소가 파괴되고 지방의 산화 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프리전 번 현상, 냉동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냉동해라 하고 대책은
빙의를 입히면 되겠죠. 빙의 그레이징을 하거나 물 분자에 투과하지 못하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저장실 내에 관계 습도를 높여 주면서 냉동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습도를 높여줍니다.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이론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현재로 530원 그 염장법이라든 염장품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봄에도 봄에도 해야 됩니까? 봄에도 방법, 봄에도 측정 방법. 그 다음에 그 수산화 변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산물의 가공, 수산물의 저장 시 변화까지 이제 이렇게 그 미생물 변화, 화학 변화, 호소 갈변, 비호소 갈변, 그리고 물리 변화가 지금 냉동해거든요.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프리전. 일단 온도는 지금 왜 이제 세워야 되나, 냉장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품을 냉장하면 저장성이 커지는 이유는 산화 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산화 반응이 산소가 결합되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지금 온도는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가지고 별도로 올리려고 지금 끊습니다.